안녕하세요. 2022년 서울의료기술직 합격생입니다. 네, 2022년 서울, 경기, 경북 의료기술직 합격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랑 저는 이제 대학을 같이 들어간 대학 동기이자 지금 사는 곳도 같은 동네인 제 절친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아무 정보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부딪히고 배운 것을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지만 두려워했던 친구에게 좀 정보도 주고 용기를 주고자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척추관절병원에서 2년 근무를 하고 안과병원에서 4년 동안 진단검사 의학팀에서 근무를 해서 총 6년 동안 임상병리사로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병원 선생님들께서 이제 육아휴직을 가실 때 육아휴직도 눈치를 보고 출산휴가만 겨우 다녀오시는 걸 보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던 찰나에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자세히 알아보게 됐습니다. 대박열림 학원을 추천을 해줬는데, 그 대박열림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합격 수기나 뭐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랑 조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학원에 먼저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생각에 학원에 와서 상담을 했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수강 신청을 하고 현장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좀 더 원초적인 고민을 해봤는데, 임상병리사 특성상 뭐 대학병원이든지 종합병원이든지 3교대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는 게 대다수고, 그런 근무 패턴이 의료기사인 이상 나중에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말하는 남들 쉴 때 쉬는 게 좋다라는 그냥 말처럼 그냥 안정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삶도 많이 보장될 것 같은 그런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조금 영상에 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이게 대박열림이 먼저인데 학원이 그 대박이라는 이름 걸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게 열받아가지고 너무 비싸게 보이는 거야. 그럼 못 담잖아. 그러니까 보통 학원생들이 이제 샘플 강의를 할 때 유튜브에서 보고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좀 전달력이 좋은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 최정원 교수님이 말도 막 귀에 딱딱 박히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어서 맞아. 되게 그때는, 깔끔하게 말씀을 맞아. 해주시고. 너도 그래서 거의 맞아. 선택한 저도 거구나. 그 다른 타학원 교수님은 이제 약간 쩝쩝거리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이게 딕션이 잘 안 들리는 느낌이 맞아. 그건 있어서. 있어. 그래서 저도 최정원 교수님. 공부 시간보다는 항상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기술직 특성상 좀 휘발성이 강한 과목들이 3과목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건너뛴다거나 이러면은 되게 학습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너는 맞아요. 놀러 나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날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면 원래 기존에 공부하던 시간보다 더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날 공부 시간은 꼭 다 채우고, 최소 공부 시간을 채우고 놀러 나갔어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진짜 하기 싫은 날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날은 한 2시간만 하더라도 그냥 문제만 푸는 날을 정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슬럼프도 안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합격 수기에도 썼는데, 국시 때 의료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차피 난 모른다라는 베이스가 있었고, 맞아. 공중보건은 국시 때 되게 쉽게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만만히 콩떡으로 봤던 거지, 이제 그거를.
그걸 이제 그렇게 하고 첫 수업을 들었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싶고, 그래서 진짜 제가 제일 첫 수업을 듣고 친구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그 공중보건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크게 잘못한 생각인 거죠. 무조건 강의를 듣고 이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친숙한 거는 과목명밖에 없어. 그렇죠. 맞아. 그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다가는 길을 잘못 잡고 이상한 거를 외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중보건 같은 경우. 내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우리가 막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공중보건 의료법규 수업을 들었지만 어디 나가서 나 이거 배웠어라고 말하기엔 조금 창피한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면 학원에서 배우고 이제 공시 생활을 하면서 배우면은 그래도 좀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의료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딱 떠오르게 되는 그런 완전히 지식의 깊이가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차원이 있어서 그냥 아예 새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상담을 받고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이유가 현장 강의를 할 때 이제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점점 뒤처진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처음엔 들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일단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확실히 들어보니까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들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최정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이건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속으로 계속 대답을 하고 그렇게 티키타카 같은 거를 혼자 하다 보면은 대답을 못했던 거는 내가 반성을 하면서 그날 집에 가서 꼭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자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는 저는 동영상 강의를 라디오처럼 계속 들었어요.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듣고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날 꼭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현장 강의가 저는 정말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장 강의를 들으면 모르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의문이 생기면은 교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약간 표정을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께서 모르는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교수님께서도 표정이 다들 이상하다, 못 알아듣는 것 같다 하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진짜 현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강의에 안 담기는구나. 안 담기죠. 교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은 현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주시는 그런 거죠. 저는 생물 수업할 때 최정환 교수님이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게 어렵게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내용을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어려운 거는 어느 다른 강의를 들어도 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전 단계의 이론을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오히려 떠먹여주는 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계속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계속 물어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언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따로 외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 기억이 나고 그 관련된 스토리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다 떠오르게 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가 맞지.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본인의 이론 정립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제일 특징 중 하나인 게 마지막에 심화 과목에서 이론서가 따로 있지 않고 거의 다 이제 괄호 넣기식의 문제로 구성된 교재인데
저는 이게 좀 불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론서가 없기 때문에 좀 다시 공부하기 좀 뭐라고 하지? 무액이 끊기고 막 이런 부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본인이 정리본을 만들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괄호넣기 식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쨌든 교수님의 강의 베이스가 단기 합격을 초점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길게 공부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좀 상당한 메리트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이제 강의 정리본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좀 더러운데 이게 교수님이 해주신 기본, 심화 모든 걸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보고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은 것도 제가 썼어요. 그렇게 나중에 혹시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한 권만 들고 왔지만 원래는 2권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두면 강의를 다시 안 들어도 이것만 봐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서울시 시험 볼 때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생물 시험은 한 10분 안에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그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교수님의 수업이 어렵다? 좀 불호?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공부의 왕도가 좀 덜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문과를 나오고 대학교 때 대학 생물을 배웠지만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태였어요. 정말 생물이라고 하면은 리보솜 하나밖에 모르는 정확히 그건 알았어. 또 리보솜도 단어만 알았어요. 그 정확히 무슨 그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건지도 몰랐고 그치. 그냥 그 단어 하나만 기억이 나는 상태였는데 아예 제일 처음부터 저는 최정원 교수님 그 기초생물부터 보고 그 커리큘럼을 다 들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그 요약본 정리를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교수님 700제 문제도 계속 회독하고 하니까 생물 문제 풀 때 어려움 없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세 지역 전부 다. 그리고 교수님이 그리고 기초에서 그 정도는 다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정말. 그래서 뭐 저도 물론 이제 대학 때 생물을 들었지만 물론 결과는 처참했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이제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나 이런 회의감이 그 민간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그런 회의감이 가끔씩 찾아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한테 생물을 듣고 배우고 제가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 면접 볼 때도 얘기했던 건데 저 이제는 어디 가서 뭐 의료기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건방을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문과였었던 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전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심지어 강의도 한 번밖에 안 들었어. 맞아. 그 진짜 그냥 집중해서 듣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이해를 다 하면은 어느 문제 어렵게 나와도 정말 이상하게 나오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생물 수험서들의 바이블인 이제 700제를 따로 편찬을 하시는데 매년 제가 총 3년짜리 20년, 21년, 22년 다 구매해서 풀어봤거든요. 근데 문제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번만 풀어도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를 좀 바로 알게 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정리본에서 따로 찾아서 한 번 공부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리마인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강의 들으면서 노하우가 생기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원 교수님의 생물의 장점은 일단 저는 따로 학원 카페 말고 생물 카페를 운영하시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부분에서 큰 메리트를 느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막 며칠에 한 번씩 답글 달아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어오셔서 답글 달아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이렇게 올리시면 이제 바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교수님만 답을 다는 게 아니라 원생들도 참여하기를 좀 원하세요. 그래서 공부 안 되는 날이나 이럴 때는 그냥 핸드폰 많이 만지잖아요. 그때 그냥 카페 들어가서 나도 답 달아보고
왠지 자기도 모르는 거 나오면 불안하거든요. 공시생이니까. 그럼 그거 어느 순간 제가 막 그거 막 다 말려주려고 막 공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카페를 좀 많이 운영했던 것 같아요. 카페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운영이라고 했어. 저는 해정환 교수님 제일 큰 장점은 공시생 입장에서 그 관점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타 강의를 보면 약간 어떤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최정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 모르겠지라는 거를 다 감안을 하시고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저처럼 아예 생물 노베이스인 그런 사람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친구도 말했지만 카페를 이용하는 게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딱히 제가 글을 올리진 않았어요. 저는 현장 강의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나한테 물어봤다. 여쭤볼 수 있고 친구한테도 먼저 물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올렸던 질문을 보면서 저도 한 번 더 그 개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떠올리면서 모르면 또 그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강점 같습니다. 항상 글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검색을 해보면 있어요. 맞아. 그 문제 몇 번.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이거 사람들이 역시 모르는구나 하면서 좀 다 똑같습니다. 자신감도 찾고 그래, 굳이 교수님이 달아줄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답이 이미 그 해설이 있기 때문에 맞아. 일단은 이제 심화까지 듣고 나면 좀 눈이 어느 정도 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가리지 않고 어떤 교재를 봐도 딱히 해설이 필요 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한 순간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알려주는 거는 100% 흡수해야 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2021년은 좀 코로나로 말이 많았던 시대니까 좀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본인이 예측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제가 따로 책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그 공부 방법은 친구와는 다르게 저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수님 강의만 듣고 교수님 강의 내용만 정리를 해서 그냥 그거를 계속 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달달 외웠다는 거는 그냥 가나다라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걸 완전히 제가 백지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달달 외웠어요. 기초생물부터 하이탑, 그 다음 하이스코어, 그 다음 뭐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동형 모의고사 같은 추가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저도 정리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하고 나중에는 최종으로는 그 최종본만 계속 보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경기도 때는 저도 생물 95점을 받았는데 정말 그때도 10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푸는데 너무 쉽게 풀어서 저는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문제를 외워가려고 문제를 외웠어요. 10분 동안.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전 정리본을 스프링 노트에 만들었잖아요. 이 친구는 파일철로 좀 30 추가할 수 바인더. 있게 했거든요. 그 30 바인더라고 속지를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그걸 하면 하이탑을 먼저 정리를 쫙 해도 거기 관련되는 하이스코어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속지를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초본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몇 번을 다시 만든 거라서 그러한 불상사가 안 일어나려면 이 친구처럼 만드는 게